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 동안 제가 외출을 하면서 이제 날씨가 좀 풀린 것 같네 라고 하자마자 기온이 또다시 영하로 떨어졌어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계속 변해가지고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 이제 영어 학원도 안 가고 감시하는 눈이 없으니까 예상했던 대로 거의 매일 누워 있고요. 추우니까 가만히 이불 속에만 있다가 오후 늦게서야 이제 배고프면 일어납니다. 지금도 방울토마토를 옆에 놓고 이거를 먹고 녹음을 할까, 녹음을 다 하고 먹을까, 좀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한 개 먹어도 괜찮을까요? 방울토마토가 단 것도 있고 신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 그래도 가끔 너무 오래 누워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 피크민을 하러 밖에 나가기도 했는데요. 그 누워가지고 피크민 밥을 이렇게 주다 보면 꽃잎은 넘치고 밥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피크민은 걸어야지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 가지고 좀 멀리 있는 도서관까지 가서 읽지 않을 책을 빌린 다음에 책 산책을 조금 시켜주고 하루 이틀 정도 임시보호를 하고 있다가 반납을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책이나 빌려오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책 중에서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책을 빌리기도 하고 갖고 있는 책을 빌리기도 해요. 그래야 도서관에서 약간 그 책들이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왕 빌릴 거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책을 좀 빌리자. 근데 최근에 빌린 것들은 거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책들을 많이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사실 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책 종류도 많이 없기도 하고 사실 뭐 상호대차 이런 거를 하면은 동네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그거예요. 도서관에 가서도 내가 어떤 책을 빌려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도서관에 제가 들어섰을 때 어떤 책이 있는지 검색해 볼까? 책 빌리는 것도 약간 충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대차는 미리 신청을 하는 거고 그 책이 왔을 땐 내가 읽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며칠 전에 상호대차를 한 권 신청해 놓긴 했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안 해봤는데 서울에 오니까 뭔가 좀 확실히 대구보다 심심하긴 해요. 원래 대구에 있을 때는 심심하면 오후극장에 가서 아무 영화나 그 시간대에 있는 거 막 한 편씩 보고 오거나 뭐 친구들도 사실 나오라 그러면은 잘 나와주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대구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심심하지 않은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근데 서울이 좀 심심한 것 같긴 해요. 뭔가 문화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심심해. 어쨌든 우리 동네에 작은 도서관에 책이 많이 없는 것도 있고 그 걸어가는 거리가 좀 멀어야 피크민에서 이제 꽃 심기를 많이 해서 쌓여있는 꽃잎을 좀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과일 같은 거를 주워가지고 피크민한테 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뭐 약속도 없고 뭐 빌리고 싶은 책이 없다 그래도 그냥 제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데 중에 좀 멀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도서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큰 도서관에 가니까 책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책도 환기를 좀 시켜주면 어떤가. 이게 좀 기분 탓일 수 있지만 책 소독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책이 좀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또 영어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애니메이션에 또 꽂혀가지고 예전에 다 봤던 애니를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필요한 게 영어 점수가 아니라 일본어 점수였으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쳐다보기도 싫었겠죠? 그래서 지금 정작 할 일을 미뤄두고
딴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짐송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할 일이 있으면 온 세상이 에버랜드다. 지금 제가 또 딱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박초롱 작가님의 딴짓 좀 하겠습니다를 빌려왔는데 요거조차도 딴짓을 하느라 다 못 보고 반납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목차를 보고 좀 재밌어 보이는 거 위주로 몇 파트 정도는 읽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아예 안 읽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밌어 보이는 몇 파트만 읽었는데, 근데 그 중에 또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좀 또 공감에 한숨을 쉬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방울토마토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다 끝나고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왜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그거를 한꺼번에 확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또 약간 침 삼키는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방울토마토를 먹은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비혼세 5주년 기념 방송을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전에도 생각을 계속 하기는 했었는데 그냥 귀찮아서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혼세님께서 비혼세 로고가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다는 거를 늦게 발견했다. 굿즈를 만들면서 그게 대칭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도 사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썸네일을 보시면 그 위쪽으로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언제 알았냐면 유튜브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 영회차를 올리려고 썸네일을 만들다가 위쪽이 너무 붙어 있는데?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저도 그냥 이것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오리지널리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히 뭐 수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썸네일은 약간 그래도 좀 맞추긴 했어요.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어쨌든 쉬지 않는 주둥아리 썸네일로 굿즈를 만들지 않는 이상 뭐 상하 좌우 대칭이 그렇게까지 딱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나중에 스티커라도 뽑게 되면 그때는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다 언니 네트워크랑 아는 언니들의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갔다 온 후기를 제목으로 하면 딱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작 오늘 제목이 좀 다르죠. 제가 1월 말 정도부터 저랑 상관이 있는 듯 없는 듯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이거를 신경을 쓰자니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신경을 안 쓰자니 또 상관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대혼돈의 시간을 보내면서 좀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생활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그러려고 했어요. 이것도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사람을 만나면 좀 이런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만날수록 이 기분이 더 가라앉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막 업이 돼가지고 너무 신났어. 너무 즐거웠어. 이제 나 기분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괜찮아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2월에 첫 주에는 조카들을 보러 갔다 왔고 둘째 주에는 광주에 갔다 왔잖아요.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운을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좋은 기분이 오래 가지 않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지나온 주말 얘기를 해보자면 토요일에는 언니 네트워크 총회에 가서 오랜만에 또 회원들 얼굴 보고 2024년 행사나 뭐 회계 내용 정리한 거를 같이 보고 또 어떤 이슈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고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총회 끝나고 나서 저녁을 한식 뷔페로 갔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그냥 좀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하게 멀쩡할 때
그럴 때 먹는 양으로 치면 한 두세 번 정도는 막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먹었어야 됐는데 왠지 좀 많이 못 먹은 기분이 있어요. 그냥 한 접시만 먹고 안 먹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또 양을 적게 먹었나. 근데 그렇지만도 않아. 뷔페 가면 이렇게 동그란 접시 있잖아요. 한 접시 가득 먹었기 때문에 양 자체가 적지는 않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라면도 제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테이블 4명이서 한 개이긴 했지만 진라면 매운맛을 봉지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었고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숭늉도 한 그릇 가득 먹었다. 예, 적게 먹진 않았네요. 바나나랑 감도 먹었고 많이 먹었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음식을 먹은 얘기를 하면서 순간 또 느꼈는데 제가 지금 턱 밑에 뾰루지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그거를 짰더니 상처가 되게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수분밴드를 되게 크게 붙여놔가지고 턱을 움직이는 게 평소보다 되게 신경이 쓰이고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발음이 좀 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신경을 써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약간 어제부터 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두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두통이 생기면 맨 처음에 물을 한 그릇 먹고 그래도 안 괜찮아지면 단 거를 한 그릇 먹고 그래도 안 괜찮아지면 밥을 먹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만 한 잔 먹고 방울토마토 몇 개만 먹어가지고 약간 아직 칼로리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 어지러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한식 뷔페를 저녁으로 맛있게 먹고 혹시 술 마시러 2차에 갈 사람이 있냐라고 묻길래 저는 원래 술을 잘 안 먹지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술집에 가면 생맥주나 하이볼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의 하이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시면서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다들 좀 많이 피곤했는지 지하철 끊기기 전에 일어서자라는 의견이 좀 잘 맞아서 한 11시쯤에 정리를 했어요. 저는 원래 택시 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지하철이 있을 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11시에 혼자라도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들 11시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같은 방향의 친구가 자기 쉬엄쉬엄 걸어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걸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피크민 꽃 심기도 많이 하고 나름 좋았어요. 제가 이제 너무 집에만 있고 이불 속에만 있다 보니까 걷는 능력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걸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좀 걷자. 그래서 걷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혼자 걷기 심심하면 연락을 해라. 자기가 집에 있다면 같이 걸으러 나오겠다. 라고 해줘가지고 와 좋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배드민턴 채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하자 막 했는데 일단 지금은 기력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는 저희 2024년 연말에 아는 언니들 공연했던 거 그거를 이제 다 같이 보는 상영회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했으니까 우리 모습이 관객들한테 어떻게 비치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했어요. 그 연말 공연 후에는 합창단 휴식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고 총회에서 만나고 아는 언니들에서 또 만나고 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총회에서 만났던 친구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저한테 어떻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까지 꾸역꾸역 차를 끌고 올라왔던 이유가 어쩌면 좀 남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 조언이 이게 좀 괜찮은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차가 있으면 좋은 점이라던가 또 나는 중고차를 샀으니까 혹시 뭐 중고차를 사러 가게 되면 어떤 거를 좀 확인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총회 날에도 물어보고 상영회 날에도 저한테 물어봤던 게 그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랑 협의가 좀 잘 안 됐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최대한 좋은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줬는데 뭐 선택은 친구가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여성이 운전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가능하면 자차가 있어도 좋다라는 생각이어서
유지비를 감당할 자신만 있으면 차를 사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저도 지금 맨날 돈이 없고 뭐 빠듯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차를 유지할 수 없었다면 없앴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차를 유지하는 비용은 나한테서 나가는 고정비라고 항상 인식을 하고 그 정도는 내가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안 해도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유지비 감당이 안 되는데 억지로 차를 끄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일단 능력이 되니까 계속 차를 사는 쪽으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상영회 시작 전까지 뭐 차 얘기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소소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원래는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포틀럭 형식으로 좀 나눠 먹으면서 감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상영회에 인원이 좀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내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가볍게 각자 자리에서 먹을 거를 챙겨와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영상들을 봤는데 결국은 그냥 쉬는 시간에 이거 먹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저는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그 단원분이 스폴리아틴의 글라사떼를 큰 통으로 한 통 이렇게 사오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옆에 앉은 친구랑 계속 가져와서 먹었어요. 그 스폴리아틴의 글라사떼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눈에 띄네를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SPC 삼립에서 만든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스폴리아틴의 글라사떼라는 원래 이름으로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말하면 입에 붙어서 괜찮은데 또 자주 말을 하지 않으면 까먹기도 해서 아예 메모를 해놨어요. 스폴리아틴의 글라사떼. 그래서 제가 사실 정말 단 거를 많이 먹었을 때에는 이 스폴리아틴의 글라사떼를 벌크로 그 낮게 포장하기 전에 완전 크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3, 4kg씩 한꺼번에 먹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사려고 하면 상표를 잘 확인하고 이제 SPC 삼립이 아닌 곳에 제품으로 사 먹어야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영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저는 상영회를 하면 제가 방송에서 할 얘기가 진짜 많을 줄 알았거든요. 좀 생각보다 되게 영상이 평이하더라고요. 되게 큰 막 웃음 포인트나 되게 큰 실수나 이런 것도 없이 잘 했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첫날 공연 위주로 봤어요. 다들 첫날 거를 본다라고 했더니 나 많이 틀렸는데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실수하는 게 재밌다고 첫날 거를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틀 다 워낙에 좀 가사도 많이 틀리고 좀 많이 빼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틀리는 게 티가 많이 났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틀리는 것보다도 내가 노래를 하면서 목을 왜 이렇게 까딱거리나 싶은 거야. 약간 그 자동차에 목 까딱거리는 인형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박자 맞춰가지고 목을 계속 까딱까딱거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몇 명 그런 사람들이 보이긴 했는데 제가 좀 센터 쪽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내 거를 신경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좀 제일 많이 껐덕거리긴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곡에 솔로 파트가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 음도 틀리지 않고 나름대로 좀 잘 한 것 같았고 케이팝 메들리에 안무가 있었어가지고 나는 그게 어떻게 보였는지 너무 궁금했어. 왜냐하면은 제가 관객들의 그 표정 같은 걸 많이 봤는데 좀 약간 대리수치 느끼는 표정들을 많이 봐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우리의 무대를 보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제가 좀 소극적으로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잘했어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이 저만 찍힌 게 아니라 단원들이 다 찍힌 거라 가지고 영상 자체를 좀 공유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안 까먹으면 좀 물어봐야겠어요. 좀 사람들 얼굴 다 가리고 나만 보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여튼 그렇게 영상을 쭉 같이 보다가 다들 중간에 저 화장실 가고 싶고요, 뭐 배고프고요, 뭐 이래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역시나 그 본격적으로
이거 먹을 사람, 저거 먹을 사람 해가지고 쉬는 시간 한 10분, 20분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다들 엄청나게 얘기도 많이 하면서 많이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약간 그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화장실 가고 뭐 먹고 이렇게 어떻게 했나 했는데 그걸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울토마토만 한 팩 씻어 갔는데 정말 그 짧은 쉬는 시간 사이에 저는 샴페인도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샴페인을 되게 많이 먹은 게 아니고 텀블러 바닥에 살짝 깔릴 정도로만 먹었거든요. 근데도 확실히 그 쉬는 시간 이후에 영상을 보면서는 약간 알딸딸하다는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상에 상영회 얘기를 할 게 없는 걸 수도 있어.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나눠 먹은 간식만으로는 허기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상영회가 끝나고 배고픈 자들 빨리 저녁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비건 옵션이 있는 중국집으로 갔어요. 저는 여기를 한 서너 번 정도 방문해 본 적이 있었고 갈 때마다 음식이 되게 맛있었어가지고 늘 만족했던 것 같아요. 음식도 맛있는데 갈 때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되게 즐거웠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그 장소는 저한테 좀 좋은 장소라고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파두부밥을 먹었습니다. 마파두부 면을 시키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면보다는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각자 식사 하나씩 시키고 그리고 그 칠리 가지 칠리? 어쨌든 요리를 하나 시켜가지고 또 나눠 먹었어요. 근데 또 그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이 제가 이겨내야지 비욘세 티를 입고 올 때마다 너무 재밌어 하시는 분인데 제가 총회 때는 은희세키 티를 입고 가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겨내야지 티를 입고 안경도 바꿔서 끼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사실 토요일 뒤풀이 때 옷에 뭐가 묻어가지고 겸사겸사이긴 했는데 하필 또 이제 저의 이겨내야지 티를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분이랑 밥을 같이 먹게 되어가지고 소소하게 그게 또 웃음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욘세나 비밀보장을 듣다 보면 가끔 이제 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예, 일단 히미스타라고 하면 그거 다 접니다. 하고 또 웃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한줌단이나 땡땡이는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영노자 이야기도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영노자에 살짝 그 술 관련해가지고 언급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에피소드에 관련되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군요. 이러면서 엄청 웃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요즘 정신 상태가 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한테 맞을 것 같은 정신과를 또다시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거기도 이제 조만간 한번 가볼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가는 길이 제각각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제가 좀 쫓기듯이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피곤해서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날은 있어도 와 진짜 하기 싫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뭐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하기 싫다 누워있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쌓여 있어서 그 어려운 마음을 붙잡고 방송을 계속 만들어 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저기 중간에 끼어서 납작한 샌드위치가 되고 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주알, 고주알, 할 소리, 못할 소리 방송에서 다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제가 방송으로 남겨놨을 때 나중에 제가 또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의 미니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1시간 반 정도 통화를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면 참 편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비공개 내용이었어요. 이게 진짜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잖아요.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였어. 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나
예민함 정도가 맞는 사람들이랑 만나야 이렇게 쓸데없는 기력을 소진하지 않는다. 혹시 하말너만 봤냐? 미니팸이 하말너만 봤냐? 얘기하자마자 나는 뭔 얘기인지 알겠는 거야. 그 하말너만에서 서솔이 예민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2번 했는데 저도 그거를 보면서 완전 나 서솔이랑 똑같잖아 이러면서 결국은 또 얘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팸 친구도 굉장히 섬세한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잘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기는 한데 꼭 집에 돌아오고 나서 그 한마디씩 마음에 찝찝함을 남기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애초에 그 사람이랑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찝찝할 일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랑 아니야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거를 빨리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일까? 라는 생각이 매일 매 시간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첫인상이 난 너무 좋았고 여러 번 만나면서도 어떤 모임의 관리자로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밀도 높게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길수록 그 느껴지는 거리감 같은 것들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사람은 가까이도 지내봐야 되고 멀리도 지내봐야 되고 좀 가벼운 얘기, 무거운 얘기를 다 해봐야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서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혹시 이거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요청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게 조금은 안심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허무해요. 뭔가 우리는 평소에 되게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제 연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정작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좀 행사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말만 번지르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는 거야. 사실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 중에 굉장히 무례하고 공감력이 떨어지고 예민함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 최근에 만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주 보지 않아서 그냥 늘 항상 언제나 처음같이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 무례한 사람들의 비중이 이상하게 요즘 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 좋아, 인간 싫어가 좀 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러 갔다가 돌아올 때는 굉장히 너덜너덜해져서 오는 거야. 근데 또 만나보지 않으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나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하고 지나왔더니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본다. 호의를 베풀었더니 둘리가 되었다. 내가 너무 피로한 거야. 나도 입 다물고 있으면 편하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되고. 근데 누군가는 그 얘기를 꺼내야 문제의 인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례한 사람들은 일단 좀 감추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았고, 좀 뭐랄까, 본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 책임감이 좀 뒤따르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요즘에 인간 환멸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이런 나쁜 이슈들이 뭔가 계속 연속되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한 편씩 나오는 옴니버스식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오늘의 코미디는 오늘에서 끝난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맨날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나마 좀 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건조한 어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티냐, 되게 이성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는 제가 감정형 F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많이 표출하는 게 제 방송이기도 하고 그 약간 T 성향인 사람들이 F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학습형 F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F 인간이라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러 T 흉내를 좀 냈는데 그것도 진짜 말 그대로 흉내에 지나지 않았고 결국 상처는 제가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2월까지는 사실 정해진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2월에 있는 일정들은 거의 막 한 달 전, 2달 전부터 있었던 일정이라서 그거만 좀 끝나고 나면 오프라인 모임이나 좀 활동 같은 것들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할 거리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 혹시 게스트 해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은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말을 뱉고 보니까 게스트도 좀 힘들 것 같다. 제가 집이랑 차에 사람을 좀 잘못 들였다가 후회한 적이 좀 많은데 그거를 또 잊어버리고 최근에 또 집이랑 차에 사람을 들였다고 후회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내 공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들이게 되면 이게 방문이나 초대의 개념이 아니라 침입이라는 느낌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한동안은 사람을 좀 안 만날 거야. 안 나갈래. 하지만 이런 저에게 누군가가 나와 라고 하면 나는 또 나갈 것이다. 누가 나오라고 하면 또 잘 뛰쳐나갑니다. 저 의외로 제가 만드는 모임은 잘 없어요. 여튼 지난주에도 30분이 채 안 되는 방송을 올려놓고 이번 주도 이렇게 어영부영 방송을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또 이제 제가 집에 처박혀 있는 시즌이 돌아왔다라는 거를 우리 조각님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딴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 네가 그렇게 집에 처박혀 있는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굳이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그냥 제 방송을 찾아서 들어주시는 조각님들한테만 좀 그냥 또 그런 거예요. 내 힘들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다들 힘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이렇게 우울하게 끌고 가는 저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조각님들도 다들 힘내!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